맨해튼 북부 공원에서 CBP 요원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원은 비번이었고 공원 산책 중 갑자기 다가온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공식어 사용 행정명령 시행을 명목으로 다국어 서비스 축소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의회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 혜택이 연소득 상위 20%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가짜 동영상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습니다.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길거리에 있던 시민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해튼 북부 포트 워싱턴 파크에서 CBP 요원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원은 비번이었고 공원 산책 중에 갑자기 다가온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NYPD 등에 따르면 20일 밤 11시 50분경 조지 워싱턴 브릿지 아래 리들레드 등대 인근에서 친구와 산책 중이던 CBP 소속 비번 요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남성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요원은 소지한 권총으로 대응 사격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사타구니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브롱스 병원으로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해당 용의자는 도미니카 국적의 21세 남성 미구엘 프란시스코 모라 누네즈로 2023년 불법 입국 후 납치, 강도, 흉기 폭행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용의자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구금 중이며 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명 다 불체자로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이들을 거리로 풀어놓았다고 비판하고 뉴욕시의 요원들을 더 많이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8일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숨긴 채 주민을 단속하는 IC 요원들의 행태는 위협적이며 뉴욕주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현재 뉴욕주 의회에선 IC 요원의 마스크 착용과 민간 복장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불체자 단속과 관련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서류 점검을 확대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오류라도 발견되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4월 ICE는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3개 기업의 무자격자 취업을 이유로 $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기업의 총 지배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불체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려면 미국 내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I-9이란 양식의 서류를 작성, 제출, 보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를 받는 고용주들은 사흘 내로 현재 소속 임직원 전원의 I-9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정도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돼도 최소 $2,861의 벌금이 건당 부과될 수 있습니다. I-9 서류 양식은 4페이지짜리이며 작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국은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8쪽짜리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고용주들의 불안이 매우 심해진 계기는 지난 5월 IC가 몇몇 워싱턴 DC 소재 음식점에 요원들을 직접 보내 현장에서 I-9 감사를 개시한 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통상 감사 일정은 사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IC는 여전히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나 고용주들에 대한 I-9 감사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방 기관들이 이민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국어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공식어 사용 행정명령 시행을 명목으로 다국어 서비스 축소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의회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영어를 미국의 공식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 제14224호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세웠다면서 연방기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의 축소, 영어 교육 정책으로의 자원 전환, 필요시 법적 이행 조치를 포함한 체계적인 실행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는 펜 본디 연방 법무장관이 각 연방 기관에 내린 지침의 핵심 내용은 현재 제공 중인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재검토하고 종료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기관들의 다국어 서비스를 반드시 중단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전용 운영을 검토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자신들의 프로그램, 보조금, 정책이 영어로만 운영될 경우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영어 미숙 인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던 연방 정부 웹사이트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이 공개되자 아텍의 연방 의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소외 차별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장, 마크 타카노 부의장 등 연방 하원 아텍의 코커스 지도부는 어제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통합이란 명분 아래 수백만 이민자들과 영어에 미숙한 이들을 위해 제공되던 다국어 서비스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인 약 2,500만 명이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인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감세 혜택이 연소득 상위 20%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세 연구기관 세금정책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평균 약 2,9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의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동시에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새로운 감세 항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감세 혜택의 60%가 연소득 21만 7천 달러 이상의 상위 20% 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3만 4,600달러 이하의 소득 하위 20% 계층은 내년 평균 150달러, 세후 소득의 약 0.8%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상위 20%는 평균 12,540달러, 세후 소득의 약 2.5%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518만 달러가 넘는 상위 0.1%의 고소득층은 연간 절감액이 28만 달러를 초과해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세 효과는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자격, 팁 소득 여부 등 다양한 개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월가 출신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한 스캔들로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앱스타인 파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여 년 전 앱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그동안 앱스타인의 범행과 연루설을 일축했던 트럼프의 주장을 흔들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도 직후 강하게 반발했고 이튿날 기사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과 언론사 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어울리던 1990년대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목격했다는 앱스타인 회사 직원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공동 취재단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앞으로 백악관 취재나 트럼프의 순방 기자단 풀에서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가짜 동영상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가짜 동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짤막한 동영상은 틱톡에 먼저 올라온 직후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11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제 있었던 회의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영상은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자들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실제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FBI 요원들이 집무실에 난입해 오바마를 무릎을 꿇린 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배경음으로 빌리지 피플의 YMCA가 등장합니다. 이어 오바마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려는 와중에 나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길거리에 있던 시민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아침 뉴욕 맨해튼 바워리 스트릿과 캐널 스트릿 교차로에서 쉐보레 말리부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자전거를 타던 55세 남성 1명과 벤치에 앉아있던 63세 여성 1명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이 차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들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인 23세 어텀도나 아센시오 로메로와 케네디 라크래프트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렌터카이며 차량 안에서 마약과 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로메로의 경우는 올해 4월 13일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 현재 브루클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시니어 프리즈 신청자 12만 5천여 명에게 환급금 지급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 5월 이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분으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격 수혜자 대상 지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혜를 위해 연소득은 2023년 기준 16만 3,050달러 이하, 지난해 기준 16만 8,268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 프리즈 신규 수혜자는 평균 211달러를 환급받고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들은 평균 1,348달러를 받게 됩니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뉴저지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접수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 신청서 파스1 시행으로 접수가 편리해졌습니다. 뉴저지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외에 앵커 프로그램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스테이 NJ 등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어제 지난 5월 이후 북한을 향해 방송되는 외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간이 거의 80% 줄었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라디오 방송들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한국 및 세계 뉴스,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은 북한 뉴스들을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미디어국을 해체하면서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이 방송을 중단했고 이달 초에는 한국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망의 메아리, 국민의 소리, K뉴스, 자유북한 방송 등 4개의 라디오 방송이 전파 송출을 멈췄습니다. 국가정보국은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 사건 관련 기록 23만 쪽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거의 6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킹 목사 암살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과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서류들 가운데에는 FBI의 킹 목사 암살 사건 수사 기록의 세부 사항들,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한 토론 내용, FBI 내부 문건으로 사건의 진행에 관한 세부 기록들, 암살범 제임스 얼레이의 전 감방 동료가 레이의 암살 계획을 들었다는 진술 내용,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국가정보국 게버드 국장은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에게 성희롱과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보좌관 브리트니 커미소에게 4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커미소 본인과 변호인단에 각각 22만 5천 달러씩 총 45만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커미소는 쿠오모 전 주지사 재임 당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이를 신고한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정부 측은 소송이 장기화하면 더 큰 법률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돼 합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쿠오모 주지사 재직 중 발생해 주 정부는 세금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NYBC가 부종난을 겪고 있는 O형 혈액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 병원들이 현재 보유 중인 O형 혈액은 정상치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혈액센터는 최근 들어 시 전역 병원에서 외상 환자들의 혈액 수혈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혈액 공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O형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혈액형을 판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모든 환자에게 수혈이 가능해 특히 유용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헌혈자는 56일마다, 혈소판 기증자는 한 달에 2번 헌혈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